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의 논어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공야장편 제7장이 되겠습니다. 이 공야장편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말하는데, 오늘은 보니까 세 사람, 지난번에 6장에서는 자로에 대해서 평가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로가 뭐 칭찬을 한 대부분, 그러니까 내가 뗏목을 타고 이 세상에 도가 없으니 나는 도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저 바다로 너머로 가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바다로 어떻게 또 넘어갔냐니까 뗏목을 타고 간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중에 그래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자로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로는 그에 대해서 이제 기뻐했는데 나중에 농이었죠, 그렇죠? 그래도 근데 자로는 용기는 대단하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가끔 이런 대목이 있겠죠. 뭐 공자의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 있으니까 누가 이제 정치가로 관리를 맡기고 싶으면 추천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좀 너희 제자 중에 한번 또 쓰고 싶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이제 하는 대목이 바로 이제 오늘 대목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이 대목을 읽어보니까 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해놓는데, 이제 여기 맹무백이 이제 물었다. 맨 처음에 이제 물은 사람 누구냐면 자로에 대해서 물었죠. 자로에 대해서. 자로는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이는 어떻게 물었죠. 인호아. 자로는 인자합니까? 라고 이제 어쨌냐, 인하냐라고 물어봤죠. 이제 한문으로 이제 그대로 쓰자면 자로 인호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 부지하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부지하라. 그래서 이제 또 물어봤죠. 우문 또 물어봤다. 그러자 이제 공자께서 대답하기를 뭐를 얘기를 했냐면, 또 물어보니까 공자께서 말하기를 유야는 국에 천성지국에 그러니까 천성지국이란 말은, 천성이란 말은 이 달성자잖아요. 천을 일천쟁이니까 10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그런 국가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병사들이 다스리는 그런 국가겠죠, 그렇죠? 그런 국가에 천성지국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니까 사치라. 사치. 그러니까 가히 뭐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다스림에 맡길 수 있다. 뭐로 다스리로 맡기냐니까 기부야라. 그러니까 이 명무백이 또 물어보니 공자께서 말하기를 유야라. 유는 자로를 뜻한다고 저는 말씀드렸고, 유는 즉 자로는 천성지국에 가히 정치를 맡길 수 있다. 어떤 그 부로서, 이 부자는 이 세금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중국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어떤 부여기를 따질 때 군사를 낼 수 있는 군사에 따라 세금이 또 아마 또 나라 또 뭐 달라지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천성지국에 그런 무예로서 어떤 과연 다스리기
다스릴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 즉, 뭐, 맹무백이, 지난번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뭐, 위정편의 6번째 문장인가요? 맹무백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공자한테 효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모가, 너한테, 이제 맹무백이 하여튼 좀 성질이 그 당시에 설명할 때 좀 거칠었다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거칠다 보니 항상 몸에 다칠 염려가 있으니까 부모가 내한테 걱정을 안 끼치게 하는 것이 바로 효다고 말씀을 했다고 했는데, 그처럼 이제 이 맹무백이 어떤 공자의 제자를 좀 데리고 가려고 뭐 자료는 어떻게 어떻냐 하고 물어봤을 때 이제 인하느냐라고 물어봤죠. 인호와. 그러니까 이제 공자께서는 처음에는 이제 부재하라고 했죠. 그럼 자기 제자를 중에서 뭐 인자하냐라고 물어봤는데 부재하라고 하니까 모르겠다니까 또 물어보니까 다만 이제 자로의 어떤 특성을 잘 설명한 거죠. 그렇죠? 천성지구의 가사치 기부야라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만큼 그 천성의 그렇게 큰 나라를 부로서 즉 무예로서 다스릴 수 있는,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그만큼 능력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인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지기인야, 부지기인야라. 즉, 그 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만큼 인이 그만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한 자는 공자의 제자 중에 인을 갖추진 제자는 안년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안년만큼 인을 잘 공자와 같이 인을 실천하는 사람은 안년밖에 없으니까 뭐 나의 제자들 중에 자루는 그만큼 무는 참 뛰어나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루는 이 화살로 갖고 한방 쏘면 9명의 그 9마리의 돼지를 잡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능력은 특출하다. 근데 이제 인은 잘 모르겠다. 뭐 공자가 뭐 걔가 인한지 안 한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인간미가 좀 보여지네요. 뭐 남만큼 인자하지는 좀 못하다라고 그런 대목인데 솔직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자로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그 다음 또 평가한 사람이 누구냐면 구입니다. 구. 또 공자의 또 제자 중에 구라고 있는데, 구는 어떻게 말하냐면 구야 하여라. 구야 하여라 같은 글자. 구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죠. 또 이제 맹무 얘기 물어봤는데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공자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자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보니까 천실에 있는 천실지업에, 그러니까 천실지업이라 말은 이제 우리는 우리말로 따지면 1000개의 가옥이죠. 그렇죠? 요 업이라는 말은 1000개의 업. 그러니까 천세대. 그러니까 천세대의 업장으로서 군은 부탁하고 또 뭐라고 하냐면 또 백성지가라. 백성지가라. 이거는 아까 천성이 이번 이제 백성의 백성 이제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는 그런 가문에 뭐라고 된던가 보니까 가사위지제시라 됐네요. 가사 뭐를 한다고 하니까
위지여라. 요 제자는 재상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천세대, 천실의 어떤 뭐 천호의 가오가 천개의 집이 있는 그런 업장이나 백성지 그런 가문에 뭐를 시킬 수 있냐면 그 가문의 재상, 즉 다스릴 수 있는 그만큼 능력이 있다.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지하라. 부지기야라. 부지기인야라고 또 인한지는 모르겠다. 공작해서 참 희한합니다. 뭐 그 좀 솔직하게 뭐 한 건 좋은데 또 인하다고 말하면 되는데 굳이 또 뭐 이 구도 이제 공자의 제자인데 그만큼 뭐 29살이나 적다고 얘기한다는 말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천개의 가옥의 업장이나 또는 또 100명이 데리고 있는 어떤 그런 가문의 어떤 재상 뭐 관리는 뜻하겠죠, 그렇죠? 아까 자로는 천성이라고 얘기했고 여기는 이제 백성이 이제 얘기한 지 조금 단계가 낮겠죠, 그렇죠? 그렇게 어떤 여러 가지 행정과의 역할을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는 이제 맡길 수는 있으나 인자하지는 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좀 공자가 너무 솔직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누구한테 또 누가 또 물어보니까 똑같이 맹목맥이 이제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적야는 또 어떻게 됐냐라고 이제 물었네요. 적야하여라. 적야는 또 하여라.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그러자 이제 공자는 또 뭐라고 또 대답을 했냐 하니까 자왈 뭐라고 얘기하니까 자왈 적야는 속대 입 줘라. 그러니까 적야는 줘. 그러니까 이 조정이겠죠, 그죠? 조정에 뭐 우리가 가끔 이 역사를 보면 조정에 입구라라 등등 하잖아, 그죠? 그래야지 조정에 서서 속자는 이제 뭐 결박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는 뭐냐면 사무관대를 결박했다는 것은 사무관대를 섰다는 뜻이겠죠, 그죠? 조정에 조정에 서서 사무관대를 하고 난 다음에 뭘 한동안 하니까 보니까 가사여 빈객언야라. 자, 가히 뭐를 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사역동사거든. 똑같습니다. 가사여 뭐를 한다니까? 가사여 객언야라. 그러니까 가히 이 빈객과 더불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주를 가졌다. 그러니까 적야는 어떤 예절이 바르고 어떤 말을 잘 했나 봅니다, 제자 중에. 그래서 조정에 있어서 사무관대를 켜고 난 다음에 어떤 빈객을 맞이해서 빈객과 더불어 말을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사신접대겠죠. 그렇죠? 사신을 접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가졌다. 그런데 또 뭐냐면 또 부직이 있냐라. 똑같이 부직이 있냐라. A는 대세는 뭐 모르겠다. 있냐라라고 됐네요. 근데
이 명무백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세력들이 갖고 있으니까 내가 누구를 좀 관리를 쓰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공자의 제자들 중에 누구를 좀 데려가고 싶은데 하나하나 좀 물어봤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자로, 첫 번째 자로에 대해서 물어봤고, 자로는 그만큼 힘이 세니까 천상지국에 부로서 무예로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아까 말한 이제 구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니까, 그만큼 이 천호의 가옥이 있는 업장이나 또는 어떤 대부, 이제 뭐 나라나 천성이라고 한다면 일개 가문은 한 100성 정도 되겠지. 이제 100마리의 군사를 딸 수 있는 그런 가문의 재상으로서, 즉 관리로서만 적당하다라고 했고, 그다음 저기에는 아까 말한 대로 말을 잘하니까 어떤 사신으로서 접대할 수 있는 그런 예의는 갖춰져 있다. 그런데 세 사람 다 인하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죠. 인하지는 그 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만큼 이제 공자는 겸손한 거죠, 그렇죠? 겸손한 걸로 이제 보아지는데, 한편은 반대로 생각하면 뭐 자기가 인에서는 최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이걸 현대적으로 어떻게 이제 풀이해 갈 건가라고 봤었을 때, 참 누구를 추천한다고 할 때, 그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따르겠죠, 그렇죠? 책임이 따른 거고, 그만큼 내가 누구를 추천할 때 참 신중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인에 대해서 참 공자께서는 강조를 하는 법입니다. 우리 8편에도 이제 그 인의 세 번째 문장인가요? 그런 게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인이 없으면, 인이 사람이면서도, 인이 불이면 사람이면서도, 인이 불인이면 사람이면서도, 인이 없으면 예를 한들 뭐하고, 예절을 지킨들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당시에도 제가 또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사람이 이제 이 인이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두 사람이면 뭔가 어떤 규율이라는 것이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규율. 결국은 다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두 사람이 모이면 뭔가 사람다워야 되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즉 자로가 그만큼 힘이 세고 또 구처럼 그만큼 행정 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적야는 이제 그만큼 말이 이제 뛰어나다 했으니까, 그만큼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결국 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제 쓸모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돈이 아무리 많은들 사람이 보면 금방지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저 선생은 참 가르치는데 잘 가르치는데 뭔가 하나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다시피, 저 친구는 다 좋은데 뭔가 하나가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그런 것들이 다른 말로 보면 뭔가 이렇게 핵심 가치죠, 핵심 가치. 그러니까 이 핵심 가치를 공자께서는 요 인으로 먼저 본 거죠. 공자는 다른 말로 인이 뭐다고 물어보니까 극기복례다.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예절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게 바로 이 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뭐냐면, 이제 어떠한 것도 우리가, 저는 항상 착하게 살지 말고 바르게 살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일이라도 바르게 일을 처리하지 아니해 놓으면 어느 순간에도 그게 다 탄로가 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환경이 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사 부모와 자식 간에나 어떤 직원 상호 간에나 친구 상호 간에도 항상 뭔가 모르게 바르게 처리를 해 놓아라고 저는 당부드리고 싶거든요. 이 착하게와 바르게의 차이가 뭐냐라고 또 누가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뭐 어떤 사람이 어렵다면 그 사람한테 뭐 요즘같이 막 돈을 준다라고 했을 때, 돈을 주는 게 착한 거라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왜 어려운지, 당신은 이렇게 하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려운 상에 도달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바르게 사는 게 바로 후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어차피 자기한테 또 역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바르게 살면 역효과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어떤 일도 하더라도 바르게 일을 잘 처리해 놓으면 뒤탈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공야장 7장은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 해석을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추천할 때는 그 사람이 이제 시험에서 장점만 잘 설명하는 거죠, 그죠? 장점. 뭐 공자께서는 아까 말한 대로 자로에 대해서는 그만큼 뛰어난 점이, 무의 부모에 대해서는 뛰어나다. 그래도 뭔가 하나 부족하다라고 솔직 담백을 한 것은 바로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지 않겠느냐. 뭔가 모르게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면 좋겠죠, 그렇죠? 내 아이 제자라 해가지고 뭐든지 다 좋다 라고 해놓으면, 나중에 어떤 점에 모난 점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왜 말 안 했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모든 것은 다 좋은데 요 점에 대해서는 부족하니 이 점에 대해서 잘 커버를 하고, 이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 인재를 쓰든지 말든지, 쓰거든 이런 부족점이 있다라고 잘 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착하게 살고와 바르게 살자 입장에 따져봤었을 때, 여러분들 만약에 착하게 산다 그러면 그냥 장점만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장점만, 그 사람 대해서 누구 장점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뭔가 모르게 부족한 점이 나타난다 하면 뭔가 모르게 원망의 화살이 돌을 수 있고 무슨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르게 살으라는 뜻은 제가 바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공자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있는 능력은 장점을 부각시켜 주되, 그러나 뭔가 모르게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부족하니 알아서 잘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어떤 누구를 추천할 때 반드시 그런 차원에서 좀 참고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 점에 대해서는 얘네는 참 좋은데, 어떤 능력이 참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커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8장은 또 재미난 내용이 뭐 어떤 재미나니까, 안연하고 자공하고 누가 더 낫냐라고 공자께서 이제 자공한테 이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 공자가 제자들 사이에서
니하고 누가 또 물어본다는 건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도 불구하고 자공은 솔직하게 자기가 이야기를 잘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8장은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